일요일에 올린 영상에서 저에게 불안함을 주는 요소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불안과 취향을 헷갈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불안함이라는 감정을 불러내는 요소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싫고 좋고를 찾는 오류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걸러야 해요. 여러분도 한번 나열된 그 요소들을 살펴보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과 단순히 내가 싫어하는 것인지를 구분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실행했어요. 실행한 모든 것들을 지금 얘기해볼게요. 일단 가장 큰 것, 저의 직장, 만족할 수 없었던 월급과 복지, 디자인 일만 하고 싶은데 제 자리가 창고를 겸하고 있는 카운터 포지션이라 직원들이 어떤 물건이 필요하면 다 저에게 물어보고 주문해달라거나 뭐가 없다거나 등등 그렇게 물건을 건네주거나 받아서 정리하거나, 나는 디자인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인데 서로 성격이 안 맞는 온갖 잡스러운 일거리들이 다 존재해버렸어요. 창고를 겸하는 자리인데다가 제2의 로비 같은, 그리고 제2의 상담실 같은 그런 공간이라 이 사람 저 사람 드나들 때마다 먼지가 풀풀 날리고, 대화의 장소가 될 때면 음악을 끄고 조용히 키보드를 살살 치거나, 어떤 날은 학습된 무기력증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 공간에는 그 대화 소리만이 흐르기도 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뛰쳐나가서 1시간, 2시간 정도 진정시키기도 했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나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 중 가장 처음 언급했던 말, 창문이 없고 어둑어둑하며 지저분한 곳, 답답한 곳, 그게 제 자리였어요. 전 저도 모르게 공황 발작이 있기 전부터 오랫동안 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지만 2017년 하반기 때쯤에서야 스스로 이게 스트레스구나 라는 걸 처음 인식해서 건의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반응으로 인해서 저는 이 사라져가는 감정 속에서 거의 10년 동안 눈물 없이 살았는데, 이때 정말 나는 바닥을 쳤다 라는 좌절감과 분노와 억울함, 미쳐버릴 것 같은 스트레스, 그걸 받았는지 눈물을 3일 내내 펑펑도 아니고 그냥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황 발작이 있기 불과 2-3달 전이니까 아마 저의 뇌신경의 에러 같은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어릴 적부터 있었다지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쉬는 날 목 1에서 1월로 바꿨지만 그 역시 제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남들 쉬는 토요일에 나는 일을 하고, 일요일에 친구한테 만나자고 하면 내일 출근이라 힘들 것 같다 라든지 남자친구와 약속이 있다 라든지 등등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또 남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나는 쉬는 그 괴리감이 느껴지는 현실이 싫었어요. 짧게 말해 업무 환경과 생활 패턴이 공황장애가 있는 저에게 치명적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일단 쉬기로 했어요. 살이 너무 빠져서 헬스케지 모습 덕분인지 1년에 5번밖에 쓸 수 없었던 연차를 2주나, 그것도 한 방에 쭉 이어서 쓰라고 배려해 주셨고, 2주가 끝난 후에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저의 상태로 인해서 2주 더 쉬겠다고 했어요. 그 역시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에 한 일은 가장 먼저 달력을 넘기고 창고에 가득한 물건들을 다 꺼내서 갖다 버렸어요. 입지 않는 옷들도 다 꺼내서 비싸든 싸든 택도 안 뜯은 거 그런 새거든 다 갖다 버렸어요. 옷걸이에 착착 걸어서 계절별로, 옷의 이름, 길이별로 정리를 했고, 냉장고에 있는 유통기한이 다 되어 가거나 아니면 지난 음식, 특히 소스, 이것들을 다 갖다 버렸어요. 고양이 털과 먼지가 낀 러그, 그것도 버렸어요. 그리고 먼지 안 타는 러그를 새로 구매했고, 물티슈도 잔뜩 샀어요. 아무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살 빠진 저의 모습을 담기 싫어서 셀카도 안 찍었어요. 살이 너무 빠지니까 인상이 너무 날카롭고 어두워져서 파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발랄하게 커버를 했고, 쓰던 세제도
성분을 보고 해롭다 싶으면 다 변기통에 부어버렸어요. 이불도 다 깨끗하게 바꿔버리고 서랍장에 들어있는 갖가지 물건들도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정리했어요. 먹기도 싫고 입맛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누워있기도 싫은데 배꼽시계는 무언가를 계속 먹으라고 하는 이 상황도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인터넷으로 냉동으로 된 볶음밥을 잔뜩 사놓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어요. 살은 찌워야 하니까. 그리고 술을 끊었어요. 거의 7, 8년 매일 먹던 술을 끊었어요. 손떨림이 막 한 달간 지속됐는데 막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게 아니라 팔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스를 와인잔에 이렇게 따라서 술이다 생각하고 저녁약과 함께 먹었어요. 저녁 먹으면 또 졸리잖아요. 바로 폭 기절하고 그러니까 뭐 술 생각이 안 나죠. 손 떨리는 게 좀 불편할 뿐이지 끊기 쉬웠습니다. 술을 매일 폭주했는데 그렇게 안 보이죠? 술에 중독된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생각해 봤는데 이건 다음번에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이제 한 달을 꽉 채워 쉬어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 며칠은 나에게 불안함을 주는 모든 것을 정리하느라고 그 여름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동한 덕에 괜찮았는데 밤이 되면 다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게 사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자기 전까지 신나게 물티슈질도 해댔지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이후에는 낮에 할 것이 없어서 그냥 시체가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나에 대한 가치감이 없어졌어요. 손도 너무 떨리고 후회와 자책감, 분노감도 느껴졌고 하루 종일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난 왜 취미가 없는 걸까? 하루 종일 고양이만 들여다보면서 TV도 틀지도 않고 조용히 내 시간을 가졌어요. 취미를 만들자 마음을 먹어도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계속 좌절을 반복했어요. 다른 책도 사봤는데 역시나 처음 조금 읽고 아 재미없어 하고 치워버렸어요. 그러다 문득 싸움의 기술이라는 옛날 영화 아시나요? 그 영화가 엄청 보고 싶어졌어요. 다운을 받아서 봤어요. 통쾌했어요. 또 봤어요. 또 통쾌했어요. 그렇게 7번을 이틀 동안 생각날 때마다 계속 봤어요. 제가 뭔가 억울했나봐요.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의 치유를 얻었는지. 의사쌤께도 싸움의 기술을 7번 봤는데 너무 행복했다고, 너무 통쾌하고 즐겁고 쉬는 것 같은 이틀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했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의사쌤도 싸움의 기술을 그렇게 미친듯이 본 여자가 있다면서. 아무튼 이 기세를 몰아서 갑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나에 대한 가치를 한번 시험해보자는 미션을 스스로 실행해보기로 했어요. 그때 신난 거죠. 3일을 꼬박 아침부터 밤까지 허리 꼬부라지게 컴퓨터만 들여다보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나니까 너무 디자인한 게 많아서 보기에 어지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웹 디자인, 편집 디자인, 뭐 광고 디자인, 뭐 일러스트 드로잉 이런 카테고리를 나눠서 다시 만들었어요. 꼼꼼하게. 그렇게 다 만들고 나니까 스스로 뿌듯하더라고요. 자존감도 올라가고 내가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많구나 라는 생각. 나를 존중하지 않았구나. 그동안 난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 일했구나. 이젠 나를 위해 일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배려 따위는 바보같은 짓이라며 사직서를 냈어요. 한 달이나 쉬고. 내 인생에서 2번째로 가장 큰 변화였어요. 꽤 오래 일했거든요. 근데 남들 초봉의 반밖에 안 되는 연봉으로 꽤 오래 일했는데도 참 오래 버텼더라고요. 쓸데없이 바깥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입력되어서 그냥 계속 머물렀던 거예요. 그렇게 저의 불안 요소 몇 가지를 이 사직서 하나로 제거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이 포트폴리오를 기업들은 어떻게 봐줄까 궁금해졌어요.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10군데 정도에 뿌렸어요. 그리고 잠을 잤죠. 아침 늦지막히 일어나서 핸드폰을 딱 들었는데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엄청 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하나 연락을 취해서 면접 일정을 잡게 됐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한 주 하루 한 군데에서 3군데까지 뭐 강남 갔다가 강서구 갔다가 뭐 여러 군데 아무튼 뭐
동선도 생각 안 하고 그냥 2시간 텀으로 그냥 막 배치를 했어요. 일단 서류 합격이라는 건데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면접을 봤죠. 사실 무서웠어요. 시험장 같은 걸 제가 무척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그냥 저에 대한 가치감 회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로 일할 생각이 없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라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면접을 볼 수 있었고, 가는 데마다 연락드릴게요 가 아닌 합격인데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냐는 답이 오갔고, 저는 갑작스러워서 제가 이번 주에 면접 볼 곳이 여러 곳이 있어서 다음 주 안으로 답을 드리겠다라는 말을 남기게 되었어요. 혹시 연봉이 부족해서 그러냐, 뭐 사수가 필요하냐 등등 다양한 반응이 왔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저도 선택하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수동적이었던 저의 삶을 제가 스스로 내 인생의 길을 찾겠다는 의지가 쉬는 동안에 강력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정신과에서 내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면접이 사실 너무 쉬웠어요. 면접이란 나에 대한 소개와 가치와 실력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이 나를 채용하도록 설득하는 행위잖아요. 말이 술술 잘 나와서 정신과 상담 치료는 제게 정말 이로운 과정이었구나를 깨달았고, 또 공황장애가 내가 싫은 것과 좋은 것을 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구나, 나에 대해 나의 정체성을 잘 알게 되었구나, 또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알려주는 나침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자고, 그만큼 했으면 됐다고 스스로에게 위안도 주고, 그동안 표현에 억압이 있었고 그걸 터뜨리지 못하니까 몸에서 반응이 나온 것이었고, 이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 난 자유롭다고요. 생각보다 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잘 하고 있고요. 공황장애가 있다는 사실도 말했어요. 말하지 않으니까 혹시나 내가 일하다가 또 공황 발작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또 그게 불안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해버렸어요.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그게 스트레스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담아두던 그 습관을 고쳐서 새로운 직장에서 나의 주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멈추는 습관도 들이고 있어요. 의사쌤이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이 공황장애의 원인이라고도 설명해 주셨거든요. 가끔은 멍하게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일하다 딴짓도 할 수 있는 거라면서 오히려 일하는 시간에 일만 하려는 게 비정상적인 거라고, 사람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는데 늘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가 오는 거니까 남는 시간까지 알뜰하게 굳이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하는 템포도 필요하다고, 또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이곳에 일이 추진되는 속도는 이 정도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천천히 하면 되는 거라고, 천천히 하는 만큼 더 신중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는 제가 쉬고 싶은 느낌이 뭔지, 그 타이밍이 언젠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커피도 줄였습니다. 매일 5잔 이상씩, 그것도 엄청 진한 블랙커피를 먹던 제가 갑자기 안 먹으니까 두통이 진짜 죽을 노릇이라서 서서히 줄이는 중인데, 오늘은 1잔 반밖에 안 먹었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2잔이었는데 꽉 채워서. 저는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7개월간 약으로 조절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과정에서 잔잔한 불안 증세는 있더라도 폭발적인 공황 발작, 그건 한 번도 없었어요. 예기불안 정도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결벽증도 지금아 돌아보니까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잖아요. 꾸준히 복용한 아침약 덕분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런데 어제는 요리하다가 갑자기 들어누웠어요. 요리가 불안했나? 취미가 없는 생활은 최근까지도 힘들었는데 이 유튜브가 제 취미가 되었습니다. 말하는 게 너무 좋아요. 표현하는 방식을 습득하는 일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전 더 다양한 내용으로 토크를 하고 싶습니다. 사소한 고민이나 감정, 아니면 저처럼 불안 증세 힘드신 분들 있다면
위에 인스타그램 DM이나 댓글로 얘기해주세요. 저는 지난 2018년으로 인해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실 잃은 건 없고 얻은 것 뿐이었습니다. 공황장애는 제게 정말 긍정적인 폭발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황장애를 기회로 생각하고 내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가 온다는 그런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 총 3편, 제가 정신과를 다니게 된 계기와 내가 사회를 직면하는 자세의 변화를 다소 간략하게 말한 것 같은데 아닌가? 앞으로 더 세세한 내용으로 준비해 볼게요. 일단 술 끊는 것부터 어떻게 끊었는지 제가 여러 가지로 끊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제게 엄청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키위도 안녕해. 키위도 안녕.